3번까지. 자, 일단은 우리는 언제나 했었던 방법대로 문제를 먼저 살짝 살펴보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자, 31번 보니까 자식들이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얘네가 떼거지로 뭔가 하나 보구나. 인물의 심리, 내면 등등을 파악하면 되는 거고, 서사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거, 인물 잡고 뭐 하는지 따라가다가 내면 밑줄 하고 그 내면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32번은 보기가 있는데 좀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현대소설, 현대작품들에는 무슨 보기가 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작품 보기, 그 작품의 특징. 그럼 서사문학에서의 보기는 보통 어떤 것을 주게 되냐면, 서사문학의 보기는 첫째, 시대 배경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산업화되던 시절이다, 독재정권하였다, 일제치하였다, 이런 시대 배경 주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 등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주냐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으로 흔해요. 현대 서사문학에서는. 근데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그 장르상의 특징이 명확하기 때문에 작품 보기보다는 장르상의 특징을 보기로 주는 경우들이 또 흔합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벌써 특이하죠? 무대가 있고 관객석이 있고 AB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보시면 이 작품에서 무대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이지만, 무대는 당연히 물리적인 공간이야. 요거 무대라고 치면 요거 물리적으로 한 통속이잖아. 한 통속이지. 한 공간이야. 자, 동일한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된다? 뭔 소리야? 요거 빤딱 잘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저기 있는 사람하고 연기를 하면서 여기 비춰가지고 여기서 하다가 저기는 미래, 여기는 과거,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랬지? 여기는 산, 여기는 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공간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건 맘먹기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 이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해놓고, 그림이 있는데 무대가 A, B고 관객석이 C야. 그럼 사람들은 어디 향해서 앉아있는지 알겠지? 당연히 B 쪽을 향해서 앉아있겠지, C에 있는 관객들은. 그리고 A, B에 있는 배우들은 C 쪽을 향해서 뭔가 연기를 주로 하겠지. A에는 옛날 이야기가, B에는 현재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뭐예요? 무대가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앞부분과 뒷부분이야. 앞부분과 뒤.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는 뭐다? 바로 옛날이래요. 과거의 스토리고, B는 뭐라고? 현재의 이야기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야? 교차가 되고 있다는 거야. 아하, 이 힌트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인 거죠. 이 희곡을 읽을 때 현재와 옛날이,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는 건데, 아예 출제자가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그렇게 봐라 하고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당연히 배우들이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으로 이동하거나 할 수 있겠지. 이동하게 되면 과거와 현재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힌트를 읽지 아니하고 작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였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상 보기는 봐줘야 된다. 아하,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힌트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읽어보면 되는 것이고. 자, 33번은 가나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그랬어요. 가와 나를 해석한. 근데 이 선택지에 보면 가와 나를 딱 정해주지는 않고 뭔가 점을 찍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와 나의 일부가 되는 구절들을 갖다 놓고 묻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긴 스토리지만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별로 정리하는 건 마찬가지고, 앞부분의 줄거리. 앞부분의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는 거 하나. 됐죠? 인물 정보를 얻는다. 그 다음에 사건 정보를 얻는다.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이 사건 정보는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으로 이어질 테니까 이걸 이어서 보라고 얘기했었죠. 옛날 어느 가난한 집안에 자식을 많이 둔 어머니가 죽을 끓이다가 운만 남긴 채 행방불명되었다. 여긴 뭘 준 거야? 아예 갈등 요소를 먼저 탁 던져줬네. 그치? 어머니의 행방불명, 모친의 행방불명 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갈등 요소 사건이구나라는 걸 툭 던져줬어요.
됐죠? 그러면 어머니가 사라진 상황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빠바바밥 나오겠지?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뭐냐면 이게 좀 불편한 면이기도 한데 희곡이나 시나리오에서 맏형, 노파, 둘째, 노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꼭 보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누가 말하는지. 소설에는 되게 자연스럽거든 이게. 형은 말했다. 형이 하다가 동생은 그래 화가 나서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잡게 되는데 얘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에 얘를 안 보고 읽는 애들이 있어. 무슨 말이겠어? 안 보고 읽고 그냥 반복이 되겠지, 교차되겠지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잘 잡으셔야 돼요. 맏형. 자, 인물 첫 번째 잡은 인물은 맏형이 되는 거고 맏형 잡고. 자, 일단 첫 번째 장면 들어간 겁니다. 첫 번째 장면. 자, 어머니가 행방불명. 우리들이 가버리면 여기 남은 형제가 참여 누가 보살펴 주겠소? 간다고? 여기서 문제가 뭐라는 거야? 얘 항상 대사가 나오면 핵심 정보, 무언 말을 하고 싶은지, 주장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가면 형제 자매를 누가 보살피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면 맏형이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보살핌을 잘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데 라는 얘기지. 어디 갈라 그러고, 그치? 자, 그 다음 노파 남자 3. 그건 염려 마라. 우리가 정성껏 보살펴 주겠네. 노파 남자 3는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으나 뭐 하는 사람들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나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치? 우리가 해주겠네 라고 얘기했고, 둘째, 그 다음에 우린 몰라 못 가겠소 그랬어요. 우린 몰라? 뭘 모른다는 거야? 둘째가 나온 다음에는 툭툭 던져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인식 자체가 초반엔 안 된단 말이야.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되면 우리가 일어날 일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아주 단순하지. 맏형이 뭐라 그랬어? 어머니가 사라졌어. 어머니가 없는데 우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우리가 찾으러 갈까? 아니 형 그러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연스럽잖아. 근데 얘는 우리가 가면 보살핌은 누가 하지? 형제자매를 이렇게 탁 던지는 순간에 갈라나 보다 엄마 찾아. 하긴 했는데 얘는 또 갑자기 몰라요. 그래서 못 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은 가는 것에 대해 감에 대한 얘기구나라는 거 포인트 먼저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얘는 뭐야? 가긴 가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보살피지? 우리가 해줄게. 그 다음에 가긴 가는데 몰라서 못 가겠어요. 뭘 몰라서 못 가는데 모르겠어.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야. 핵심 포인트, 갈등 요소, 지금 화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잡는 것만 먼저 하시고, 오케이?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됩니다. 둘째, 몰라 못 간다니. 이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우리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우리 모친 어느 계신지 몰라서, 어딘지 몰라. 모친의 간 곳을 몰라서 이 얘기였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찾아가야지, 이놈 새끼. 살았으면 이승이 있겠고 죽었으면 저승이 있겠지. 살아있다면 이승이 있겠고. 뭐야? 뻔한 소리 하고 있어. 막내, 둘째 막내. 그 다음에 막내가 나옵니다. 막내가 등장하고, 막내는 뭐라고 시부리냐면 우린 당장 떠나겠어. 얘는 강력한데 떠날 때가 분명하듯 돌아올 때도 분명하여 기약이나 정합시다. 10년 기약 어떻겠소? 감에 대해서 자 어떡하지 이런 거지. 그렇다면 이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었던 갈등의 양상. 갈등이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었지. 그치? 갈등은 두 가지야. 뭘까요?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 그 다음 뭐야? 여기 한 가지고, 그 다음 뭐야?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지. 알지?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 요거는 지금 갈등 요소가 뭐야? 가나마나 갈 거냐 말 거냐. 요게 갈등 요소 명확하지. 화제이며. 그것에 대해서 큰형은 맏형은 뭐라 그런 거야? 우리가 가면은 우리 남은 형제자매 누가 보살피지? 이거였지. 그치? 그럼 뭐야? 가나마나 고민하는 녀석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둘째는 뭐라고 한 거야? 엄마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못 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각각의 성격을 명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딱 정의하진 못해도 이 대사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고 있다는 건 명확한 거야.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막내는 뭐라고 그랬어? 가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지.
당연히 가야지 해놓고 대신 얘가 던진 말에 중요한 말 놓쳐도 안 되는 말은 뭐가 되는 거지? 기약, 10년 기약하고 가자. 이게 끝이야. 그럼 여기서 갈등 양상이라고 하면 가장 큰 핵심적인 갈등 요소는 모두 다 뭐 한 거야? 모친이 행방불명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의 상태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1, 2, 3 막내는 몇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3라고 치고 첫째, 둘째, 3가 모두 다 또 다른 형제들까지도 모친의 사라짐에 대하여는 같이 갈등하고 있는 거야. 이건 어떤 대상에 대한 불만족이야. 그러니까 이걸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양상은. 무슨 말이겠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이것에 대한 이해 태도, 이것에 대한 이해 태도, 이것에 대한 이해 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하는 거야?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심화되지 않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어? 왜냐하면 바로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도 갈등이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서사문학에서 갈등이라는 문제를 풀 때에는 딴 거 필요 없어.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같은 대상의 다른 태도, 인물 간의 갈등. 딱 뭐 이거? 인물 간의 갈등. 딱 정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면 돼. 다른 태도 혹은 불만족이라는 걸 머릿속에 빡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지? 이런 게 퀴즈에 나오겠지. 이런 거 퀴즈 나오면 이렇게 해야 돼. 딱 보이자마자 답이 툭툭. 알겠어? 이건 뭐였더라? 하고 찾고 있으면 망한겨. 알았어? 퀴즈에 답 안 하는 사람 손들어. 잘라버리게. 아, 퇴소를 시켜버리면 되겠구나. 네? 퇴원을 시키면 되겠네, 퇴원. 내가 저 통계 내가지고 이달의 퇴원자 한 달에 한 명씩 내가 불러줄게. 한 명씩 집에 가는겨. 알았어? 아이, 무반응 새끼들이고. 알았어. 반드시 퀴즈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높아답니다. 치마에 모은 노잣돈을 막내에게 준다. 10년 기약에 그게 좋군. 받아들이고 자네들이 그때까지 꼭 찾아 데려오게. 맏형, 막내 내가 바보구나. 지금 맏형이 뭐라 그랬냐면 맏형이 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거야. 바보구나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야? 바보다.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 인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얘 판단이고 내면이잖아 이게. 그치? 그럼 바보구나. 체크하고. 노잣돈을 받았으니 안 떠날 수 있겠느냐? 우리 알았지. 뭘 알았어? 맏형은 떠남에 대해 긍정이었다, 부정이었다. 부정이었지. 그치? 야, 돈 받으면 어떻게 해? 그럼 가야 되잖아. 이거잖아, 지금. 됐지? 자, 그 다음에 맏형을 붙잡고 탄식하며 차마 못 갈 이승길을 몰라 못 갈 저승길을 울며불며 가야겠네. 아우,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아, 느껴져. 7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7 자식들에게 7 자식 7명이나 남나 봐. 몸성이들 마니둔이라 그랬는데 마니둔의 숫자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3시가 떠나는데 7이 남으니까 10이겠네. 됐지? 몸성이들 잘 계시오. 우리 어머니 꼭 찾아 모실 테오. 막내는 아주 당당해. 만누나. 새로운 인물 등장했다. 만누나. 자, 만누나 잡고. 장하구나 우리 막내 10년 기한 차기 전에 꼭 찾아서 모셔오너라. 자, 얘의 태도는 뭐야? 만누나의 태도는. 여기에 대해서 장하다. 됐죠? 근데 주의할 거. 같은 대상에 대한 다른 태도가 나왔지. 그치? 근데 얘는 갈등이 아니지. 둘의 화제거나 둘이 부딪히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0자식, 3자식들과, 자, 괄호치고 이제 지문이라고 얘기하고, 요게 이제 내용을 살짝 설명해 주는 거죠. 내용을 살짝 설명해 줍니다. 소설로 치면은 서술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쵸?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해설자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지문, 괄호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연극을 구경하러 갔을 때, 시나리오나 희곡을 보면 이렇게 읽지만, 연극을 구경하러 갔을 때는 이걸 볼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보는 거지.
그러나 확인이 될 방법은 있지. 이게 반영되면. 그치? 반영될 테니까. 10자식, 3자식들, 7자식들 나눠서 이별을 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은 극장에서 얘를 눈으로 보는 거야. 셋 가고 7 남네. 맏형 둘째 막내는 무대 밖으로 퇴장한다. 구경꾼들도 퇴장한다. 7자식들은 무대 후면을 물러난다. 이건 체크해야 되겠지. 됐지? 7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장면 2로 넘어간 것 같아. 장면 2로 넘어가서 만누나는 여기 있었고 여기다 할 거겠네. 만누나 장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장면 2로 넘어가면서 이별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별의 장면이 나오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놓쳐선 안 될 것은 7자식들이 무대 후면으로 물러나는 것. 무대 후면은 바로 뭐다? A. 이건 뭐야? 과거, 옛날. 이거 체크해 두는 거. 자, 만누나는 무대 가운데에서 세 자식들이 나간 방향을 향하여 손을 흔든다. 이별의 서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만누나 입었던 누더기 옷을 벗어서 관객석 쪽으로 다가와서 말한다. 뚜둔. 자, 뭐야? 지금 이 부분에 지문 부분에서 중요한 희한한 게 나왔지. 만누나가 뭐 하냐면 누더기 옷을 벗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관객석 쪽으로 다가갑니다. C 쪽으로 다가가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야? 이거 출제되겠구나. 당연히 출제되겠구나. 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내면을 우리는 체크해 나가는데 그 내면 중에 어떤 내면을 주로 체크해야 되냐면 특이한 내면을 체크하는 거야. 행동을 따라가는데 어떤 행동에 주목하냐면 특이한 행동을 주목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만누나가 갑자기 누더기 겉옷을 벗어 제끼고 관객 쪽을 향해 가고 있다. 이거 뭐 하는 거지? 이거 당연히 문제 나올 거. 됐죠? 그리고 말한다. 관객석 쪽으로 다가서 말한다. 나는 잠깐 손을 흔들었어요. 자, 이런 거 뭐라 그러니? 관객석 쪽으로 가서 관객에게 말하는 거. 응? 이런 거 연극에서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뭐라 그래? 방백이라고 그러지, 방백. 이 용어를 뭐 꼭 암기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방백이 뭔지는 알아야 돼. 방백하고 쎄또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는 뭘까요? 그렇지, 독백이지. 요거하고 쎄또 독백도 알고 있어야 되죠. 독백은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이니까 얘는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연구할 때 독백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 새끼들 진짜 이거 공부하려나? 들렸어? 나 혼잣말인데? 이런 거. 이게 독백이야. 근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 그치? 근데 관객들은 이렇게 독백할 때 당연히 뭐 하는 거지? 그 배우가 혼잣말한 걸 못 들은 척하지. 동시에 누구도 못 들은 척할까? 옆에 있는 배우들도. 가끔은 그런 게 뭔 소리라는 거야? 그냥 혼잣말일세? 이렇게 하긴 하지만 다 당연히 누구나 다 들리고 있는 건데 못 들은 척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독백이고 혼잣말이고, 방백은 누구에게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만누나가 하는 것처럼 관객에게 말하는 거 우리 방백이라고 한다. 자, 용어 정리. 자, 그리고 방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잠깐만 손을 흔들었어요. 큰 오빠 흔들었어요. 과거 얘기를 하고 있구만. 큰 오빠, 작은 오빠, 막내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건 옛날 이야기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체험이기도 하죠. 가난한 어린 시절 나의 슬픈 기억 속에 는 가족과 이별이 있어요. 노란 먼지가 바람에 휘날리면 황토끼, 그 반짝반짝 메마른 황토끼를 오빠들이 떠나가면서 나한테 말했어요. 울지 말고 10년만 기다려라. 그럼 성공해서 돌아올게 라고 말했죠. 만누나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열어서, 이런 거는 아마 희곡 같은 경우에는 이 맏형이 울지 말고 나한테 말했어요. 울지 말고 이거를 희곡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희곡 같았으면 이거 들어갔을 거야. 이거 뭘까요? 이런 처음 본 듯한 표정들 하고는 이펙트 들어는 봤지? 효과음으로 넣었을 거야. 이 효과음은 항상 뭔데? 그 배우가 무대에 화면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소리만 나는 거. 됐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미 나가버렸잖아. 오빠들은 갔잖아. 10년 후에 올게 하고 갔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얘는 앞쪽으로 툭 나와서 옛날에 이러고 있잖아. 오, 이거 벗어 던지고 지금 어디로 온 거야? 현재로 온 거잖아. 얘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감 잡았어. 여기는 현재 온 거야. 현재. 여기는 B 쪽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과거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이펙트로 처리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했었다면. 그 다음 만누나가 계속 반백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틈을 노려서 도망치듯이 몰래 집을 떠나가는 오빠들. 나는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에 떨어져라 흔들었죠. 두둔짜. 여기서 출제의 포인트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죠? 도망치듯.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서 얘네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봤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떠나는 것 자체가 도망치듯이라고 얘가 느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책임한 오빠들인 거지, 어찌 보면. 당연히 찾아오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으며. 오케이. 그리고 가는 것 또한 그냥 에이 됐다, 그냥 우린 동생들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던 만누나. 그러다 보니까 막내에 대해서 가장 뭘 한 거야? 장하다고 칭찬하고 그랬겠지 뭐. 난 훌쩍훌쩍 울면서 손목을 떨어져라 흔들었죠. 누더기 옷을 다시 입고. 입었다는 얘기는 뭐야? 다시 누더기 옷을 다시 입었다는 얘기는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거지. 됐지? 옷의 역할은 뭔지 다 알아먹었지? 됐지? 포인트 잡았어요. 자, 이건 당연히 문제로 나오는 녀석일 거고. 다시 입고 무대 가운데로 서서 세 자식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하여 외친다. 가는 듯이 돌아들어오소. 기다리는 마음 미치고 달치겠네. 곧 오세요. 이런 얘기였고. 별거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머니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를 찾으러 가는 것에 대하여 입장 차이가 나며 각각 핑계를 대거나 뭐뭐 했다라는 것. 오케이, 이해됐지? 그 중에 막내가 독보적으로 가장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별 장면 두 번째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것은 애들이 뒤로 물러나고 과거로 가고, 옷을 벗으면서 앞으로 나서면서 현재로 오고, 옷을 입으면서 다시 과거로 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뭐라 그랬지? 도망치듯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오빠들의 성격 제시. 오빠들의 성격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여기 세 갈래 길이구나. 공간. 이건 당연히 중요할 것 같죠?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공간. 그동안 우리 함께 다녔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냐면 가가 시작됐습니다. 가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겠지? 자, 세 갈래 길이구나.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다녔으나 지금부터 제각기 갈 길을 택해서 가기로 하자. 표지판은 소리를 내어 읽는다. 둘째, 서울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산으로 가는 길. 형님 어느 길로 가시려? 보나마나 이거 뭐야? 데칼코마니네. 서울, 산으로 가는 길, 바다로 가는 길 선택하자. 그럼 각각 뭐 선택하겠지. 선택함으로써 우린 또 뭐 느끼는 거야? 인물의 성격 제시되는 거야.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자,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자, 맞죠?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 다 해봤다만 우리 어머니는 도망간 게 여실하다. 10명 자식 키우느라고 그 고생이 막심한데 평생 수절하기가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답답함만 풀어버리고 서울 구경 갔을 테니 난 이쪽 서울로 가는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아하, 마지는 이걸 선택했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죠? 어머니가 도망이라고 판단하고 여기로 했다. 나도 별별 생각을 했지만 그러면서 읽으면서 전혀 어떤 일반적 스토리적 느낌이 없잖아, 이게. 지금. 뭔 말이겠어? 그래서 이 아저씨의 희곡은 피곤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야 되거든. 상징적 의미. 자, 그러면 어쨌거나 별의별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는 죽은 것 같소. 얘는 뭐를 판단했어? 도망간 것이다. 도망. 마지는 도망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바다. 그치? 죽음을 생각했고,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 그래서 바다로 가고, 막내는 그럼 뭐 산으로 가야 되겠네. 저승과 통한다고 하니 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할 테유. 막내 너는 어쩔 거냐? 나도 여러 생각을 했소만 우리 어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소.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가서 이승도 살펴보고 저승도 살펴보기도. 여기 되게 합리적이네. 여기 뭐야? 막내 여기 가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판단함으로써 얘의 성격이 계속 주체화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살펴봐야 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다 볼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인. 그러니까 받아들여줘야 돼. 가볍게 받아들여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내 생각이 그래야 되면 저쪽 산으로 가는 길이 내 길이다. 이제 각자 길로 가기 전에 노잣돈을 나눠 갖자. 돈 나누자. 3등분을 나눈 다음 자기 몫은 조금 덜어서 막내에게 준다. 오호. 좋은 형이네. 막내 너는 어리니 노잣돈을 더 가져가라. 막내 아니요 형님. 자기 몫에서 덜어서 맏형 둘째에게 준다. 나는 젊은이 형님들 더 가지시오. 어허. 둘째 맏형과 막내에게 자기 몫을 덜어주며 형님도 더 가지고 막내도 더 가져라. 맏형 우애 깊은 우리 형제 여기에서 헤어지다니 따단.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출제 포인트 잡을 수 있어. 뭐? 우애. 우애가 깊구나. 왜 이게 출제 포인트일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기 쉬우냐면 지금 뭐라 했어? 도망치듯 오빠들이 도망갔다 그랬잖아. 그러지. 그리고 핑계 댔었잖아. 그러지. 그리고 얘네들의 판단은 이 막내 판단에 비해서 약간 삐리하잖아. 그러지. 그럼으로써 얘네들이 우애가 있을 것이다라는 우린 예측을 하기 어려워. 뭐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얘네들이 우애에 있는 행동을 한 것 자체는 특이한 내용인 거야. 내 말 이해하니? 이해하니? 본능적으로 얘네들을 잡을 수 있는 순간에 문학은 끝난 거야. 뭐 말해서 내가 지금은 잡아주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툭툭 잡았을 때 그리고 더 놀라운 상황은 이걸 툭 잡았는데 그게 선택지 툭 나오네? 그럼 뭐야? 내가 곧잘 하는군 이라고 느꼈을 때 우리는 수준에 오른 거야. 알겠어? 그거 우리 언제까지 한다고? 언제까지 그 수준에 다다라야 된다고? 6월엔 끝나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이제 문학 퀴즈도 낼 거야. 출제 포인트를 말하시오. 다짜고짜 물을 거야. 그럼 누구들이 잡은 포인트를 나한테 툭툭 던지는 거지. 알겠어? 벌을 줄 수 없으니까 상을 줄까? 의미 없잖아. 상을 준다고 열심히 할 아이들이 아니잖아. 뭐 어떡하지? 방법이 없네. 자, 그 다음에 교회 다녀야 되겠다. 기도라도 해야지. 자, 형님도 더 가지시고 막내도 더 우애 깊은 이거 포인트라는 거야. 그 다음 여기서 헤어지다니 10년 기한 잊지 말고 다시 만나자. 둘째 형님이나 잊지 마오. 막내야 너도 잊지 마라. 길 나눠 떠나서 둘째와 막내 손을 흔들어서 전송하며 목이 맨다. 너희들 어머니 꼭 찾아 모셔들게다. 맏형 관객석을 다가가서 입옷을 벗는다. 이제 이게 적응됐지. 이 새끼 옷을 벗음으로써 뭐 하게 되는 거야? 과거에서 현재로 퉁 떨어져 나오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자, 이 장면 3에서는 별거 없었어. 새 갈래길의 선택 근거를 통해서 인물들의 성격을 알아냈다. 포인트. 끝났지? 그럼 이거 상징적 의미 가지고 뭐라고 선택지에서 말하면 그럴듯한 거 찾거나 그럴듯하지 않은 거 찾아서 답으로 뻑뻑 찍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왜 출제 포인트인지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인물의 성격이니까 어차피 잡아야 될 건데 그 중에도 잘 나올 만한 내용이다라는 거야. 이것도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잡아야 할 건데 그 중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라는 거야. 알아보겠지? 자, 그 다음. 자, 다음으로 갑시다. 자, 맏형이 옷을 벗고 티 나왔어 또. 맏형이. 자, 다음 장면. 자, 맏형이 뭐라 그러냐. 어머니를 찾는다니 그게 뭡니까? 사람이란 가만히 있어봐. 가가 어디 갔지? 가 부분 먼저 해야 되는데. 가 부분 어디였냐면 어느 길로 가시오. 이 부분이 가 부분이었어. 이 부분이. 요거 먼저 요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을 볼 수 있다. 그런가?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의 추구하는 욕망의 상해 약간 뭔가 붙은 것 같아. 내용이. 말 그대로 얘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의 해석으로 가고 있거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인지를 너무 많이 짚어야 되니까 맏형의 이야기를 듣는, 즉 원래 출제자가 이렇게 되는 게 좋겠지. 가와 나를 동시에 참고하여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가나를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 부분 같이 들어간 다음에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어머니를 찾는다 그게 뭡니까? 진짜 의미 해석인가 봐 이게. 사람이란 그 누구나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 찾는 어머니는 옛날과는 다른 어머니입니다. 아하, 그치? 어머니 찾기는
특히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찾는다는 건 이건 진짜 어머니는 아니다라는 거야.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오, 그렇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구나. 어머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력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건 뭐야? 세 개네? 그럼 연결해야 되겠네. 서울이 권력인가? 오, 되게 애매해. 근데 찾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럼 안 나와. 명확해야지 나와. 넘어가고. 하지만 중요한 거. 아직 나는 내가 찾는 어머니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직 모르는구나. 어린이 안 돼갖고. 어른이 제대로 완전한 어른이 안 됐구만. 초등학교 다닐 때 내 꿈은 화가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화가였어. 즉 예술이었구만. 요거부터 시작했구만. 누가 마형의 꿈은 원래 예술이었어. 오색물감을 하는 태양과 그릇 따위 언덕을 그리고 싶었지요. 그런데 중학교 때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물론 쫄병이나 수많은 쫄병을 거쳐서 장군이었지요. 기리치. 보통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되고 싶니? 그럼 둘 중 하나야. 장군 아니면 대통령. 근데 그때는 장군과 대통령이 하나였어. 군부 정권이었으니까. 그지? 우리 때 맨날 그거 했어. 물어보면. 아니면 박사. 이거지. 박사. 무슨 박사? 그냥 박사가 아니라 교수 이런 박사 학위 이런 게 아니야. 박사하면 뭐야? 만화에 등장하는 로봇 만드는 박사. 다 이거였어.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그 다음에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예술에서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간 것 같은데? 그치? 화가. 그 다음에 장군. 그지? 그 다음에 나라의 충성, 나라를 위하여 영웅적 인물 이상을 쫓았던 거지. 그 다음에 뭐야? 정치가, 권력, 이렇게 간 건가 싶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서 행정학과를 전공했는데 졸업한 무렵에 그 모든 것이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인생에 예술가가 되려는 욕구, 군이 되려는 욕구, 정치가가 되려는 욕구가 같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배우가? 갑자기 해서 띵 하는 거지. 나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뭔 소리지? 맏형이 엄마 찾아다니다가 10년 동안 배우가 됐다는 얘기인가? 하여간 특이하지. 결과적으로 저는 배우가 됐습니다. 특이하지. 잡아놓는 거지 뭐. 됐죠? 이거는 당연히 현실 속의 현재의 배우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지? 다시 옷을 입으며 돌아간다 과거로. 어머니를 찾기는 찾아야 할 텐데 이정표에 다가가서 방향판을 바라본다. 서울로 가는 길에 내 운명을 맡기고 떠나보자. 아이씨 알 수가 없네 이제. 우리가 놓친 게 있다 참.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있었네. 제목을 안 봤네. 제목이 별 의미가 없어서 나도 그냥 제껴버렸네. 자, 제목이 힌트가 되지는 못하거든.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뭔 소리야? 동지섣달은 우리가 한번 한 적 있었지? 그치? 동지섣달은 작품에 동지섣달이 나오면 뭐로 하면 된다 그랬어? 겨울 끝 이렇게 된다 그랬지. 됐지? 동지섣달 겨울 이렇게 해버리면 끝난다 그랬어. 그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달. 오케이 추울 때 이 말인데 겨울 하면 되고 꽃 본 듯이 그럼 동지섣달에 꽃 보면 너희들 어떻게 되는데?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갔는데 꽃이 피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추운데 꽃이 폈어요. 이럴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건 뭔가 놀라운 일을 할 때 놀라는 것, 반가운 것 할 때 동지섣달 꽃 본 듯이야. 옛날에 노래가 있었어. 날 좀 봐요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봐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 너무 멜로디가 없었다. 빠르게 하느라고.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님에게 하는 얘기거든. 동지섣달에 꽃을 보듯이 나를 봐주세요. 이거야. 집에 가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는 표정을 잡아봐. 이것과 굉장히 거리가 멀 거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럴 때 뭐라 그러는 거야? 나를 좀 봐주세요 할 때 쓰는 말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작품의 이 주어진 내용하고는 딱히 딱 연결되는 걸 우린 못 찾겠어. 제끼고 일단 주어진 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33번 갑니다. 가나 요거는 이강백의 이러한 형태의 희곡에서는 반드시 나올 문제예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얘기. 자, 어머니 찾기는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의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아하, 가나를 연결해보니까 분명히 그러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어? 이게 욕망이잖아, 욕망. 맞네. 됐죠.
세 갈래 길은 각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의 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각각의 욕망에 따라서. 함께 다니던 형제들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형제들의 이별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자, 실제 이게 출제되었을 때 1번, 2번은 모든 아이들이 찍 했을 거야. 근데 3번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뭐라 그랬냐면 함께 다니다 함께 하던 애들이 형제들이 이별했다 그랬다고. 그치?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끝난 거, 변한 거라 그랬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나부분에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고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해됐지? 그리고 뭐 어디 간다 그랬잖아. 즉 각각의 욕망을 찾기 시작한 것은 새어머니를 찾는 거야. 그러지. 내 말 이해됐어? 셋이서 출발한 것은 엄마를 찾으러 간 거야. 근데 이쯤 됐으니 우리 헤어지자 해놓고 나는 뭐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어? 나는 이렇게 돼서 이걸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이별하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은 바로 새로운 어머니 욕망이 되고, 이별하기 전까지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니까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은 어린 시절의 어머니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말되지? 근데 실제 시험의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면 얘를 바로 고민하지 마. 내 말이 무슨 말이 알겠어?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나? 그럴듯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모르겠는 걸 했을 때 뭐야? 빠밤 물음표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의 문제풀이의 철칙이다. 이걸 안 하면 대학에 못 간다. 알겠지? 헷갈리면 정하지 마. 헷갈리면 완벽하게 얘를 결정하지 마. 알겠어? 결정하지 마. 냅둬. 5번까지 갈 때 동안 냅둬.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보자. 4번. 서울 바다 산으로 가는 길은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떠나는 인생의 길로 해석할 수 있겠군. 그렇잖아. 각자 이거 맞네. 어른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자, 그럼 4번, 1번, 2번 지었고 4번 지었고 5번 딱 가는 거야. 자, 5번. 어린이 되어서 찾는 어머니는 욕망의 무상함을 상징하는 존재. 이야, 바보구나. 전혀 알 수 없는 얘기군. 빠밤 끝. 얘 어떻게 해요? 보지 마. 보면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얘를 더 애정하게 될 거야. 왜? 이 말보다 이 말이 훨씬 그럴듯해 보여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고민하면 애정 쌓인다 그랬잖아. 팍 찍는 거야. 내 말 알겠지? 지금 나는 왜 얘가 맞는 설명인지는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호호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헛다리 짚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물음표하고 제끼고 더 완벽한 찐따가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야. 엄마, 이 새끼 무슨 무상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건 아예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무상감이란 건 뭐라 그랬어요? 뭐로 살짝 바꾸면 돼? 허무함. 됐어. 인생이 무상하다는 건 허무하다는 거야. 즉 결과가 없는 거야. 요럴 때 많이 느껴. 너희들이 나에게 올 한 해 열심히 내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무상감을 선물해 줄 수도 있어.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근데 지금 나 많이 무상감의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거든. 그럴 것 같지? 응? 자, 무상감. 알겠어. 욕망의 무상감이라는 것은 다뤄지는 작품이 엄청나게 많아. 수필이든 소설이든. 욕망했고 그것을 추구했고 그것을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는 허무함을 느끼는 그런 스토리도 엄청나게 많잖아. 뭔말 알겠죠? 근데 얘는 뭐야? 갑시다로 끝나버렸어. 허무하다는 얘기까지는 안 갔다고. 이해됐지? 지금은 배우가 됐습니다. 허무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어. 됐지?
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자, 1번 한번 해볼까요? 세 자식들은 뭉뚱그려서 물었는데 서로 간에 우애가, 이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갔네. 실제 포인트가 우애가 돈독하다. 세 자식은 기꺼이 어머니를 찾는 아하 포인트가 뭐였어? 갈등 요소였잖아. 같은 대상에 대한 대도 이래서 그런데 저래서 그런데 다들 좀 꺼리는 것 같았다고, 막내 말고는. 그치? 그러면 왜 2번을 정답을 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야. 왜? 갈등이라고는 갈까 말까 첫 번째 갈등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맏누이의 서운함 두 번째 포인트. 그치? 장면 두 번째는 맏누이의 서운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에는 얘네들이 뭐야? 길을 나눠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니까 이거 정답으로 만드는 선택지를 넣고 싶었겠지, 출제자는. 됐죠? 자, 그 다음에 10년 기약을 하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인트 다 잡은 거야. 우리 10년 계약 합시다 이런 포인트 잡았으니까 그냥 끝난 거지. 그리고 얘는 엄청 반복됐잖아, 10년 계약. 됐죠? 자, 세 자식들은 세 갈래 길에서 각자 선택한 길로 떠났다. 당연한 정보고, 세 자식들은 어머니 행방을 두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지? 어떻게 됐어? 이것도 있었잖아. 도망갔어, 죽었어, 확실히 알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32번이 독특한 문제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말이다, 요게 출제되었을 때 32번을 60% 아이들이 틀렸어. 누구든 다 맞았지? 그 다음에 33번은 이건 조금 한 45%의 아이들이 틀렸어. 오케이? 45%의 아이들이 틀렸고, 제일 많이 오답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3번을 제일 많이 찍었어. 34%나 찍었네, 얘를. 오케이? 그럼 요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 잠깐 제낀다. 오케이, 잠깐 적어둔다. 적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봅시다. A에서 진행되는, 자, A가 뭔지 딱 잡고 가야 돼. 옛날에 진행되는 이야기의 일부가 B에서 언급되면서, 그렇지, 옛날에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언급되잖아. 두 이야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연결이겠지. 등장인물이 옷을 입고 벗으면, 그렇지, 우리가 이거 알았어. A와 B의 상호 전환, 그렇지. A에서 B로, B에서 A로. 즉 A에서 B로, B에서 A로 하는 건 뭐냐면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됐지? B에서 등장인물들은 C의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말하는 위치를 바꾸고 있다 그랬어요. 응? 관객들과의 심리적 거리가 뭐지? 모르겠잖아. 우린 빨리 지나가야지. 됐지? 그 다음에 관객들은 A와 B에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종합하여 그게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지. 뭐 A만 보거나 B만 보겠어? 다 봐야지. 자, B에서는 A에서와의 다른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C의 관객들에 직접 말하고 있다. 그렇지. 맞는데 이때 당시에 내가 진짜 많이 질문받았던 게 뭐냐면, 선생님, B에서는 A에서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다른 역할이에요? 마태형은 마태형이고 만누나는 만누나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묻는 거였어. 오케이, 그거 빼고는 별 무리가 없는데, 이건 맞는 선택지고, 그럼 뭐가 다른 거냐면, 역할이라 그랬잖아. 역할이라고 할 때 여기서 뭐야? 해설자의 역할 하잖아. 방백을 통해서. 오케이. 만누나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맏형은 아예 뭐라고 있어? 그 사건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있어. 뭔 말이겠어? 뿐만 아니라 맏형은 뭐야? 배우야. 이게 사실은 뭐였냐면, 이 배우라는 게 맏형이 나중에 배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 배우가 극 중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배우가 된 거야. 그래서 공유가 도깨비 역할 하다가 갑자기 뭐야? 안녕하세요, 저 공유예요. 드라마 재밌게 보고 계시죠? 재밌게 보세요. 그러고 다시 딱 들어가서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 내 말 이해됐지? 응, 그래서 이 배우는 진짜 배우로 보여줘.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할이 다른 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해설자. 자, 알겠지? 어때요? 자,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을 주로 했었단 말이죠. 근데 갈래복합이 출제됐을 때 갈래복합을 보면서는 조금 맞단 말이야. 근데 이게 오롯이 이 녀석 혼자 팍 나와 있는 거는
뭐 쉽게 보기 어렵지. 옛날 거라서 한번 본 건데 하여간 공부가 잘 됐을 거예요. 이런 희곡도 역시 무엇을 잘해야 된다는 거? 내면을 쫓아간다. 갈등 양상을 파악한다. 오케이? 얘가 태도가 드러나니까 갈등 양상 나오고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화되고 특이한 태도들 나오니까 당연히 얘는 문제가 안 됐지만 특이한 태도 문제화되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지?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하시면 돼요.